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1% 가까이 뛰면서 44,737포인트 선에 마무리를 지었고 S&P 500 지수 0.3%, 나스닥 0.27%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써냈고요.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역시도 1.86%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가 출신의 스콧 베센트가 재무장관에 지명이 되면서 시장은 안도하며 랠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와 무역 정책 등에서 베센트가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완급 조절을 잘 해낼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 정치권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면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는 모습입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돌입을 앞두고 미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임 전 사건을 매듭짓는 모습인데요. 스미스 특검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기소의 당위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스티븐 청 대선 캠프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센트의 지명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되면서 국채가 급등했고 반비례하게 움직이는 국채금리는 3% 넘게 빠지면서 4.2%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장에서는 소폭 빠졌었는데 오늘은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성 종목들 상승하면서 지수는 0.65%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 협정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했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배럴당 70달러 선을 붕괴해서 69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M7 종목들은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큰 폭으로 빠졌고요. 다른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1% 넘게 올라줬는데요. 팀 쿡 애플 CEO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중국을 찾았습니다. 제2회 중국 국제공급망 진흥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애플이 2회 연속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팀 쿡 CEO가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쿡 CEO는 현장에서 중국 협력사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애플은 없었을 것이라며 애플과 중국 시장의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앞서서는 리창 국무원 총리 주재로 글로벌 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의 공급망 이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늘장에서 0.4%가량의 상승 흐름 보여줬고요. 엔비디아가 급락했습니다. 4% 넘게 빠졌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을 겨냥한 새로운 반도체 관련 수출 제한 조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알파벳 오늘장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아마존입니다. 2% 넘게 뛰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면서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선 아마존, 오늘장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도 1% 넘는 상승폭 기록해냈습니다. 테슬라는 4% 가까이 오늘은 급락했습니다. UBS가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 사업의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동물적인 충동을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시장에 경고했는데요. UBS 분석가는 테슬라에 대한 매도 포지션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197달러에서 226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가 환경오염 방지 규정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악재도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아스탁입니다. 먼저 메이시스 살펴볼까요?
10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백화점 메이시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연기한 여파로 주가가 2% 넘게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연기한 이유는 회계부서의 직원 한 명이 고의적으로 약 3년간의 기간에 걸쳐서 최대 1억 5,400만 달러의 배송 비용을 숨겼기 때문인데요. 메이시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외부 감사 업체가 회계 범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는 다음 달 11일로 연기가 됐는데요. 백화점 사업이 사양 산업의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 메이시스의 회계 오류 문제가 추가적인 악재로 작용하게 됐습니다. 메이시스는 실적 부진의 여파로 지난 2월에 약 150여 개 매장을 폐쇄하고 남은 350여 개의 매장에 투자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2027년까지 매장을 폐쇄해 나갈 계획이고요. 메이시스의 주가는 지난 금요일 마감 기준으로 올해 들어서만 19%가량 하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 살펴봅니다. 오늘장 상승했습니다. 인텔이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8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것이다라고 CNBC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칩스법에 따른 자금 지원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소식통에 따르면 수주일 안에 자금 지원이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의 자금 지원이 거의 확정됐다라는 소식에 불안정성이 좀 해소되면서 주가는 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자금은 인텔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사용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당초 인텔은 최대 85억 달러를 지원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텔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라는 우려 요인이 있어서 지원 규모가 삭감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에 칩스법과 IRA법 등을 통해서 배정된 자금을 기업들에 최대한 많이 지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스앤바디웍스 살펴봅니다. 오늘장 폭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프레그런스 브랜드죠. 베스앤바디웍스가 실적 호조와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주가가 뛰었습니다. 회사는 3분기 매출 16억 1천만 달러, EPS 49센트를 보고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인 매출 15억 8천만 달러, EPS 47센트 모두 웃돌았습니다. 또 올해 순매출은 1.7에서 2.5%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전에 2에서 4%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감소폭이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전해드렸고요. 저는 잠시 뒤 글로벌 이슈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